자, 각가지 이제 색상은 조금 더 정리를 더 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에 공방이 일어나고 광역 스킬을 펼쳐서 맞을 때 타이밍이 이제 맞는데 좀 넓다 보니까 얘가 너무 빨리 와요. 그래서 1, 2프레임을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볼게요. 1, 2프레임 더 늘려줄게요. 광플레이어 캐릭터의 이동값, 로케이션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서 조금 더 1, 2프레임 이 정도만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이 값을 선택을 하고 뒤로 살짝 밀게요. 이렇게. 그래서 키값을 주는 거죠. 430 정도 됐네요. 네. 여기서 이 정도 타이밍이면 딱 중간에 와서 마법진 접근하기 전에 여기서 맞는 거죠. 네. 여기 좀 앞에서 됐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광 캐릭터의 죽음을 연출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데스가 되는 부분 이거로 좀 당겨 줄게요. 여기만 보게. 네,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설정한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 접근해서 매터리얼을 넣었던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다시 저장하고 모두 저장해서 자, 어떤 건지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컨텐츠 브라우저 VFX 폴더에 가서 시퀀스 데스를 확인합니다. 자, 시퀀스 데스에서 우리가 NPC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머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 그죠? 컬렉션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이걸 이용해서 죽음을 연출을 했었죠.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편하게 보니까 색깔도 맞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 색깔이 블루로 되어 있나요? 블루. 그쵸? 스텝 라인의 기본이 재질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펑션으로 들어가서 스텝 라인의 기본이 여기 머터리얼이 컬렉션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네요. 그쵸? 기본이 100, 00 붉은색으로 밝게 빛나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는 더 쉬운 게 컬러 스텝 라인을 여기서는 지워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기본값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밝은 붉은색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다 들어가는 형태.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하는 나이아가라 색상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색상. 여기 나이아가라 색상도 얘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재질을 한번 봐야겠네요. 재질에서 이렇게 바꿨죠. 기본값으로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그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됐습니다. 이제 준비는 됐고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다 들어가게. 자, 여기서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디졸브 커넥터를 카피. 그렇죠? 디졸브랑 우리가 데스를 가져가야 되죠. 데스. 이 녀석. 얘를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자, MPC 디졸브 01번 이 머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은 스포너블이 아니에요. 월드에서 쓰는 거라서. 그래서 번개 표시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다시 카피해서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코데즈 브라우저, VFX 폴더, 우리가 진행하던 포트폴리오 스킬 01번을 다시 열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여기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했더니 지금 어디 있죠? 여기 밑에 붙었네요. 데스가. 그쵸? 데스가 밑에 붙었어요. 데스를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광 바로 밑에다가 NPC랑 광 스켈레탈 메쉬 데스 나이아가라가 같이 붙어서 확인할 수 있게 넣는 거죠. 지금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쵸? 얘가 죽을 타이밍이니까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키 값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언제 맞아서 죽는지 여기죠? 뒤쪽으로 다시 컨트롤 Z 얘가 2네요. 키 값이 2. 키 값을 뒤로 좀 맞춰주고 이렇게 간단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다 들어가게 뒷부분을 좀 늘려줘야겠네요. 많이 늘려주고 얘도 좀 늘려주겠습니다. 맞았을 때 이때 좀 타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값은 처음에는 마이너스 2값 절대 타들어가지 않을 값 잘못 눌렀네요. 마이너스 2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요때 좀 바로 이제 뒤에서 가까이 붙여놓겠습니다. 확대시켜서 이렇게 타들어가게. 네. 여기다 이 나야가라 컴포넌트의 디졸브가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게 됐네요. 그쵸? 얘를 지우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는 값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값을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했더니 NPC 파라미터 위에 생기는데 나야가라의 컴포넌트는 여기 미드 스켈레탈 메시에 붙어버렸네요. 여기에 생겨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확대해서 일단 붙여넣기도 당겨줘요. 당겨줘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디로 붙는지. 이거는 어태치를 지우고요. 다시 어태치. 자, GDC 스켈레탈 메쉬에 넣고 루트에다가 붙여넣습니다. 이제 제대로 붙죠? 그리고 나야가라 컴포넌트 플러스 트랙 눌러서 디졸브 파라미터 트랙 여기서 마이너스 2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0.5 그리고 마지막에 2가 됐죠. 자, 그리고 파티클 스폰을 이때 플레이를 해야죠. 맞았을 때. 실제 맞았을 때는 여기네요. 여기서 키를 주고요. 그 앞에 있는 거는 키를 지웁니다. 두 개가 있네요. 지우고 여기 바로 앞에서 키 몇 프레임 바로 앞에서 스폰을 꺼주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나오니까
그 위치도 여기다 맞춰줘야겠네요. 다 키값도 키값 앞에 두 개를 여기 앞에다가 당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재가 돼서 사라진다. 마지막까지 나오게 하려면 뒷부분도 좀 여유가 있게 열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카메라 컷도 끝까지 다 열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도 끝까지 열고 여기서 맞기 시작하고 디졸브의 값이 타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거죠. 이미 한 1.5면 사라져요. 마지막 키값을 널널하게 주겠습니다. 1.7 또 1.7 그리고 둘에 갭을 줘야죠. 스켈레탈 메시 사라지고 나중에 좀 시간차로 나야가라가 사라지게. 짠, 몇 프레임 정도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G를 눌러서 기준문을 꺼주고요. 자, 안타깝게 재가 돼서 사라지죠. 가까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맞았을 때 그 붉은 부분이 좀 많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키값을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앞으로 한 칸 정도 당기고 이 0.5, 마이너스 0.5를 맞기 시작할 때에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야 타 들어가는 형태가 이렇게 더 잘 보일 형태가 되니까. 그리고 타이밍도 얘도 밑에 타이밍만 여기 당겨줄게요. 0.5에서 나야가라 타이밍이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자, 이 타 들어가는 형태를 더 많이 보여주게 하려면 여기에 들어간 재질의 내용, 그러니까 나야가라 내용이요. 나야가라를 열어서 MI 광 NS에서 이 디졸브 베이스의 간격을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 타 들어가는 그 간격이 좀 넓게 보이겠죠. 그렇죠? 살짝 넓게 보이는데 네, 조금 더 잘 보이는 형태. 그리고 타이밍을 좀 뒤쪽으로 빼면 얘를 완전히 좀 뒤로 많이 빼볼게요. 쪽으로 많이 빼면 조금 더 늦게까지 잘 보이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스킬을 주고받는 하나의 전투신의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해봤는데요.
자, 카메라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시네 카메라 액터를 켜주고요. 프레임을 맞춰줍니다. 자, 0프레임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까지 알파벳 G 키를 눌러서 귀주모를 삭제를 하고요. 네, 여기 두 번째 타격에서도 카메라 쉐이커를 넣어줘야겠죠. 카메라 쉐이커를 컨트롤 C, 그 다음에 바닥을 찍을 때, 자, 손 댈 때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자, 마법사 시선으로 봤을 때 한번 렌더링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저장, 모두 저장 수시로 해주세요. 자, 렌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네임은 포트폴리오 1번이죠. 1번. 캡처 무비. 자, 렌더링 걸린 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마법사 뒤쪽에서 보는 쿼터뷰. 자, 공격을 하고 받아치고 다가와서 죽이는 형태. 자, 이렇게 하나 렌더링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네 카메라 액터를 킨 상태에서 옮겨야 돼요. 시네 카메라 액터를 킨 상태에서 광 플레이 액터 검사 입장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 여기서 언더바 01번 다른 네임으로 넣어줄게요. 01-01번. 자, 캡처 비디오. 자, 검사 입장에서 찍은 다른 구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시 한번 발사체를 방어하고 전기 건강으로 공격하려다가 소멸되는 스토리였고요. 자, 여기에 별다른 다른 장치들은 없지만 이렇게 그림자에서 퓨리브라는 글자가 찍혀 나올 수도 있어요. 레벨을 옮기고 시퀀스를 불러왔을 때는 시퀀스에는 환경에 대한 라이팅 같은 걸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면, 자, 스카이라이트에서 모빌리티를 무브블로 옮겨 놓고요. 라이트를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도 무브블로, 모빌리티를 무버블로 바꿉니다. 그러면 사라지게 돼요. 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격자 무늬의 바닥에서 별다른 라이팅과 포스트 프로세스 그리고 특수 효과가 없이 기존 내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꾸며봤어요. 우리가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중고급 강의에 포스트 프로세서나 그리고 환경 효과를 넣는다면 더 훨씬 실감이 나겠죠. 지금 단지 공격자와 피격자 그걸 잘 보이게 하는 스토리텔링 맞고 공방을 주고 받는 스토리텔링을 잘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펙트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안정감 있게 포트폴리오를 보는 게 없어요. 여기다가 뭔가 성을 설치하거나 배경을 멋들어지게 설치하거나 물이 흘러내리거나 그런 배경을 보려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이펙트 포트폴리오를 보고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팩트가 확연하게 보이는 포트폴리오로 만드셔야 주목을 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경과 라이팅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이펙트의 라이팅이라든지 이펙트의 흐름이라든지 이펙트의 타격감이라든지 이펙트에 관련된 내용만 집중을 하고 몰두하세요. 절대로 카메라 무빙이라든지 그리고 막고 있는 와중에 카메라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그런 불안한 구도를 가져가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모두 저장하고요. 우리는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발사체, 검기, 광역 공격, 죽음 이 네 가지의 소스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죠.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리소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 걸 잘 알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공격, 수비, 상성, 그리고 색감, 그리고 클래스 등등을 다 고려해서 만들 줄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되도록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성을 시켜놓고 한 단계 더 정말 완벽하게 해본다면 여기다가 사운드도 넣는 것이죠. 이거는 꼭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완벽한 성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운드를 넣어 보시고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펙트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내가 이 이펙트를 만들고 이걸 내 걸로 만들고 활용해서 스킬 레벨업을 하는 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하는 강의 혹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봤던 아주 멋진 레퍼런스를 혹은 튜토리얼을 배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배운 기술을 한번 느끼는 단계는 여러분들이 그 튜토리얼이나 제 강의를 보고 딱 한 번 만들어 봤을 때 왜 우리는 눈이 높아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그 기술은 한 번 봤다고 한 번 따라했다고 절대로 내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봤다고 보지도 않고 바로 따라 해보려고 하면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수강 후에는 혹은 다른 레퍼런스나 튜토리얼을 본 후에는 그것을 꼭 부분적으로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배운 기술을 느끼고 그냥 보고 견문을 넓히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거를 배운 것을 활용을 해보는 거죠. 아주 조금이라도 내 강의에서 배운 것을 색깔이라도 크기라도 캐릭터라도 타이밍이라도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씩 유도해서 배운 기술을 조금이라도 활용을 한다면 그게 내가 처음에 봤던 그 기술이
내 걸로 되는 기술을 익히는 단계예요. 그래서 횟수로 따지자면 이거는 한 번 따라해서 배운 단계, 이거는 두세 번 따라 하면서 부분 활용을 하려면 분명히 시행착오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두 번에, 세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이 기술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부분 수정, 부분 활용을 했다면 그때 이 기술은 내가 익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익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위에서처럼 4개의 스킬이 있다고 하면은 그 4개의 스킬을 순서대로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먼지, 그 안에서 번개, 그 안에서 화염, 각각의 리소스 속성들을 섞어서 새로운 스킬을 만들어내는 조합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나의 이펙트 스킬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나의 이펙트가 시작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수강을 했다고 절대 내 기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부분 활용을 하고 되도록이면 조합을 해서 바꿔서 내 걸로 한번 의도를 해봐라. 내 거에 가깝게 만들어봐라 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씩 해 나가면 조합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창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도 조합해보고 저것도 조합해봤는데 아예 시작점을 다른 새로운 창작점으로 시작하고 싶어. 부분 창작이 될 수도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조합하다가 내가 필요한 4가지 조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불, 물, 번개, 그리고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없어. 그러면 바람을 이제 만들어서 4가지의 속성을 뭔가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분 창작을 조금씩 하면서 내 것을 쌓고 레벨업 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강을 한다고, 이게 내가 한번 수강을 했거나 튜토리얼을 그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절대로 내 것이 되지도 않고, 그걸 부분 활용했다고 해서 완전히 내 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제 배운 기술을 익히는 단계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생각보다 배웠던 거를 한번 해보고 활용도 해보고 다른 것으로 바꿔 껴서 조합도 해보고 해야 이 창작이라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어렵다는 느낌이 당연히 드는 게 맞습니다. 이 창작이라는 부분은 내가 만든 스킬, 이펙트,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나의 커리어가 제대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펙트를 만들 때 대표적으로 텍스처, 메쉬, 매터리얼, 파티클 이렇게 리소스를 만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하면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만든 텍스처 리소스가 아니에요. 메쉬도 아니고 재질도 아니고 파티클도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걸 짜집게 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도, 내가 분명히 창작을 해야 될 부분에서도 창작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장은 작업을 빨리 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승진이 빠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면 자기 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창작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텍스처, 메쉬, 매터리얼, 파티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작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과정은 해볼 수가 있지만 중간에 끊기거나 너무 어려워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위 단계에서 부분 활용, 부분 조합, 부분 창작, 창작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나 이걸 왜 하지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그때부터 내
리소스를 차곡차곡 쌓게 되는 거죠. 내 리소스를 차곡차곡 쌓게 된다는 거는 이펙트의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스킬을 만들 때 텍스처를 내가 만들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걸 가져오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쓰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지점까지는 가지 못하고 한 90%, 잘하면 90% 아니면 70%까지 이펙트의 아웃풋이 나오겠죠. 저도 항상 100%의 그 아웃풋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100%의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계속해서 텍스처를 여러 번 그리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재질도 그렇고 파트도 그렇고. 다른 데서 가져와서 갖다 쓰는 게 지금은 빠르고 편하지만 내 걸로 만들려면, 진정한 내 걸로 만들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수강받고 야, 이제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무에 들어가 보면 자료가 없거나 제가 만든 강의 영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자괴감이 오거든요. 그런 경험은 다 해봅니다. 저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내가 수강을 한 번 했다고 절대로 다 배운 게 아니다. 한 달? 아니 2주만 지나도 다 까먹는다. 그래서 반드시 부분 활용을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드리는 거고 그냥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과 창작을 위해서 하는 과제, 그쵸? 그래서 여기서 창작 과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제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창작도 반드시 해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단과 과정으로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4개월 과정을 받고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그분은 천재입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한다? 그거 진짜 천재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제가 드리는 과제를 완벽하게 다 수행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제가 피드백을 드릴 때 하면 하고 알아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활용할 레이아웃은 우리가 앞에서는 스킬을 활용할 내용이 있죠. 우리가 만든 것들을 큰 덩어리들을 합쳐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안에 제대로 나눠서 리소스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 전기, 이 전류의 재질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이 마법 발사할 때에 나오는 마법진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바닥 데카를 이용을 해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뭘 만들까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낙뢰 스킬을 만들 거예요. 낙뢰 스킬. 마법진이 여기서 열려서 낙뢰가 바닥을 때려서 이렇게 바닥에 데칼이 생기는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낙뢰 스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과정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자면 리소스를 활용해서 그렇죠? 머터리얼들을 이 단계를 활용을 해서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 자, 부분 활용은 머터리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조금씩 바꿔서 그거를 하나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스킬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음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드리는 월별 과제 그리고 창작 과제를 반드시 하셔야 실력이 올라간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 이제 만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가 드렸던 강의를 만들어 보시고 자, 제가 했던 내용처럼 스킬들을 순서를 바꾸던지 아니면 순서 4가지에서 3가지만 넣다든지 2가지만 넣다든지 가지수를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스킬을 조합하고 수정해서 새로운 스킬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네. 생각보다 재밌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킬을 꾸며 놓고 이거를 알려주면서 배운다는 건 생각보다 재밌는 일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 온 스킬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 스킬을 만드는 방법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